오늘 밤 조선의 밤하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 세종대왕이 다스리던 조선. 우리가 보통 그 시대의 과학을 떠올리면 장영실의 이름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물시계 자경로, 해시계, 앙보일구, 치국이. 손으로 만들어 눈으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발명품들이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기구들 뒤에서 조선의 하늘을 계산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이순지. 장영실처럼 드라마에 등장하지도 않고 교과서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지도 않지만 세종이 부모 상중에도 3번씩이나 불러들였던 인물. 조선의 시간을 설계한 천재 천문학자. 오늘 밤 그 조용한 이름에 찾아가 보겠습니다. 1427년 세종 9년의 일입니다. 이순지는 그의 22살의 나이로 신시 문과에 을과 2등으로 합격했습니다. 문과 급제. 조선시대 최고 엘리트의 길에 오른 것이죠. 그는 경기도 양성, 지금의 안성 인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이맹상은 강원도 관찰사, 중추 원부사를 지낸 고위 관료였습니다. 말하자면 집안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 전형적인 조선의 명문 자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순지를 특별하게 만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세종대왕이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한양의 북극고도가 얼마인가? 북극고도란 어느 날로 말하면 위도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북쪽 하늘의 북극성이 지평선에서 얼마나 높이 떠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역법, 즉 달력을 계산할 때 관측하는 위치의 위도를 정확히 알아야 해와 달, 별의 움직임을 제대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조선은 중국 역법을 그대로 가져다 썼습니다. 중국 땅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달력은 그러니 조선의 하늘과 계절에 조금씩 어긋날 수밖에 없었죠. 세종은 바로 이 문제를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조선의 땅, 한양의 하늘에 맞는 우리 자신의 시간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한양의 북극고도를 정확히 아는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이 모인 자리. 왕의 질문에 아무도 선뜻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순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수치를 말했습니다. 훗날 세종이 중국에서 들여온 역서와 비교해보니 이순지의 계산이 정확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세종의 눈에는 이순지가 달라 보였습니다. 문과 급제자이면서 수학과 천문에 이토록 밝은 인물이 있다니 왕은 마음속으로 그를 기억해두었습니다. 1433년 세종 15년 드디어 세종은 결단을 내립니다. 조선의 하늘에 맞는 독자적인 역법을 만들어라. 이 말 한마디의 무게를 이해하려면 당시의 세계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때까지 동아시아의 나라들은 역법을 중국에서 받아다 쓰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오직 천자만이 하늘을 주관할 수 있다는 생각. 중국이 만든 달력을 쓰는 것이 질서였고 예의였습니다. 삼국시대부터 고려까지 우리나라는 쭉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당나라의 선명력, 원나라의 수시력, 명나라의 대통력. 그걸 그냥 쓰면 됩니다. 편하고 안전합니다. 굳이 힘든 길을 갈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세종은 달랐습니다. 조선의 농부가 씨를 뿌리는 날짜가, 조선의 어부가 바다로 나가는 때가 조선의 달력 위에서 정확하게 계산되기를 원했습니다. 조선의 하늘은 중국과 다릅니다. 한양과 베이징은 위치가 다르니 해가 뜨고 지는 시간도 다르고 발이 차고 기우는 계산도 달라야 합니다. 세종은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중심에 이순지를 세웠습니다. 함께한 사람들도 쟁쟁했습니다. 엄인지, 정초, 정음지, 이천, 김담, 그리고 장영실. 조선에서 수학과 천문의 가장 밝은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서 하늘의 수치를 계산하고 이론을 정리하고 결과물을 엮어내는 두뇌 역할을 한 사람이 이순지였습니다. 당시 서운관, 즉 천문과 역법을 담당하는 관청은 관리들이 가장 기피하는 자리 중 하나였습니다. 진급도 드리고 밤새 별을 봐야 하는 고된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세종이 직접 관심을 두고 조선 최고의 인재들을 모았으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왕의 관심 아래 이 연구는 국가의 대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년, 이순지와 동료들은 매일 밤 간의대에 올랐습니다. 간의대란 경복궁 안에 세워진 천문 관측대입니다. 밤이면 별을 보고 낮이면 수치를 계산하고 다시 밤이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사이 이순지의 삶에 커다란 슬픔이 찾아옵니다. 1435년 세종 17년의 일입니다. 연구가 한창이던 어느 날 어머니의 부고가 날아왔습니다. 조선은 유교 사회였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묘 곁에서 지내는 것이 자식된 자의 도리였습니다. 이순지는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어머니 묘 앞에 염악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이 그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후임자를 추천받으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이순지보다 10살 아래였던 젊은 김담이 거론되었죠. 하지만 김담은 당시 관직 생활을 시작한 지 고작 1년이 된 신참이었습니다. 결국 세종은 기복명령을 내렸습니다. 기복이란
상내중의 신하를 왕이 특별히 관직에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상복을 벗고 지금 당장 나오라는 왕의 명령입니다. 이순신은 상소를 올려 거절했습니다. 그 내용이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5살이 될 때까지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유모도 두지 않고 직접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벼슬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 짧은 문장에 담긴 무게를 생각해 보십시오. 5살까지 제대로 걷지 못하던 아이, 어머니의 손길과 목소리 속에서 자란 아이, 그 아이가 자라 조선 최고의 천문학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아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덤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다시 복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순신은 눈물을 머금고 묘 앞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아버지 상을 당했을 때도 세종은 다시 기복을 명했습니다. 이순신은 평생 동안 2번의 부모 상 중에도 왕의 명으로 별을 계산해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나라를 위해 사사로운 정을 이긴 충신이라 했고, 어떤 사람들은 부모의 3년상도 제대로 못 치른 불효자라며 차가운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순신은 그 모든 말을 듣고도 묵묵히 가내대로 올라갔습니다. 밤하늘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442년, 세종 24년, 이순지와 동료들이 칠정산 4편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444년, 칠정산 외편도 완성되었습니다. 칠정이란 해, 달, 그리고 5 행성을 뜻합니다.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 7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하는 엽법서. 그것이 칠정산이었습니다. 칠정산 4편은 원나라의 수시력을 바탕으로 하되 한양의 위도를 기준으로 조선의 하늘에 맞게 다시 계산한 엽법입니다. 칠정산 외편은 더 흥미롭습니다. 아라비아에서 전해진 해회력, 즉 이슬람 엽법까지 받아들여 태양과 달, 오행성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계산한 것입니다. 아라비아 엽법이 중국에 전해진 것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 엽법에 적용하는 계산법을 찾아낸 것은 조선이 중국보다 70년 앞섰습니다. 훗날 이 칠정산으로 1447년에 일어날 일식을 미리 계산했는데 수백 년이 지난 현대에 인공위성 기술로 다시 계산해보니 그 오차가 겨우 1분에 불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600년 전의 계산이 지금의 기술과 단 1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칠정산의 정밀함이 어느 수준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440번년에는 그동안 흩어져 있던 천문과 엽법 관련 문헌을 모아 제가 역상 집을 펴냈습니다. 조선의 천문 엽법 지식을 하나로 체계화한 종합 정리서였습니다. 그리고 1457년 세조의 명을 받아 조식추보법을 완성했습니다. 일식과 월식을 계산하고 예측하는 방법을 정리한 책인데 복잡한 계산법을 노래처럼 외울 수 있도록 삼법가시, 즉 계산법을 시 형식으로 지은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백성들도 하급 관리들도 쉽게 익히고 쓸 수 있도록 어려운 지식을 쉬운 형태로 나누고자 한 마음이 그 책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교식추보법은 나중에 음양과 관리 선발 시험의 공식 교재가 될 정도로 수준적인 책이 되었습니다. 세종이 떠나고 문종이 즉위했습니다. 단종이 왕위에 올랐고 세조가 뒤를 이었습니다. 조선의 정치는 파란만장했습니다. 권력 다툼이 있었고 왕위가 바뀌었습니다. 그 모든 시절 동안 이순신은 관직을 지켰습니다. 판성부윤, 지금의 서울시장격인 자리에 오르기도 했고 종이품, 판중추원사회까지 이르렀습니다. 문과 출신의 정통관료이면서 조선 최고의 천문수학 전문가이기도 했던 이 특별한 사람은 1460번년 세조 11년 6월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60살이었습니다. 사후에는 정평이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조용하고 평온하다는 뜻입니다. 그가 정립한 칠정산의 계산체계는 조선 후기까지 약 500년 동안 사용되었습니다. 봄이 오면 씨를 뿌리고 여름이 지나면 김을 메고 가을이 되면 거두어들이는 조선의 농부대. 그 절기의 기준이 이순지의 계산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바다로 나가는 어부들, 북과 의뢰의 날짜를 정하는 관리들, 일식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임금, 이순지의 하늘 계산이 조선의 시간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장영실이 만든 기구의 아름다움에는 쉽게 감탄합니다. 그러나 그 기구가 정확하게 작동하기 위해 뒤에서 수천 번 수치를 계산하고 부모의 상중에도 가느대를 지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의 시간을 설계한 사람. 1460번년 6월 조선의 하늘 아래 조용히 잠든 그 이름 이순지. 오늘 밤 하늘에 별이 떠 있다면 잠시 올려다보셔도 좋겠습니다. 저 별들의 움직임을 숫자로 붙잡아 조선의 달력을 만든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요. 오늘 이야기는 조선 세종시대의 천문학자 이순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1406년에 태어나 1465년에 세상을 떠난 그는 칠정산 내외편을 완성하고 제가역상 집과 교식 추보법을 남겼습니다. 세종이 두 번의 부모 상중에도 불러들일 만큼 대체할 수 없는 인물이었고 조선의 독자적인 시간 체계를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밤 편안한 잠자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천천히 눈을 감으시고 조선의 밤하늘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하늘을 계산했던 한 사람의 조용한 삶을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